366페이지 컴퓨터 회사는 9103번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는 아주 좋아해요, 시험에서. 자,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 변제 신고서를 보면,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될 게, 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그리고 저처럼 그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서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좀 볼게요. 자, 탭이 대손 발생 탭하고 대손 변제 탭이 있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개념 잡으셔야 될 게, 대손 발생이라는 탭은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8번 칸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8번이라는 건 매출세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신고서의 8번 칸의 금액을 증감시키는 거예요. 그럼 대손 발생 탭이라는 것은 매출세액을 증감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먼저 보면, 상대방한테 대손이, 지금 얘는 대손 발생 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탭을. 자,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발생하면 우리는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에는, 자, 우리 연습하기 위해서 여기에 플러스로 110만 원이다라고 쓰면, 대손 세액 공제는 110분의 10이에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로 10만 원이 세액 공제 금액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잠시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8번 칸에 가보면, 자, 지금 대손이 당했다면 대손세액 공제 빼달라고 해야 되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매출세액에서 줄여야 되겠죠. 못 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위에서 플러스라고 써주면 여기에는 마이너스로 8번 칸에 10만 원이다라고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먼저 써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4월부터 6월까지 하고, 자, 6월까지 하고, 자, 대손 그냥 확정일은 2020년 3월 1일. 자, 대손 금액은 110만 원이다. 거래처는 그냥 주식회사 명성 1번 파산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지금 보안 나와 있는 게 플러스로 쓴 거죠. 여기에서 저장 버튼 누르면,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4월부터 6월로 가시고, 아니요라고 해야 새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8번 칸에 10만 원이 들어오게 되죠. 그럼 대손 당했으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는 플러스라고 써서 부가가치세 못 받았으니까 매출세액에서 줄여주도록 해달라고 넣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될 게, 그럼 이 대손 발생했던 매출세액의 대손금을 회수하게 되면 그대로 대손 발생 탭에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는 회수하게 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110만 원이다라고 써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10분의 10이니까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는 대손세액에 대해서 마이너스 10만 원이다라고 나올 거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8번 칸에 이번에 매출세액을 받았으니까 내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세액에 더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플러스로 10만 원으로 들어올 거예요. 외상매출금 대손당했던 거, 대손세액 공제받았던 걸 회수했다고 나오면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110만 원이라고 쓰고, 뭐 대손 사유는 지금 이제 별로 현재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저하고 부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면,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F12번 눌러서 아니오라고 하시면 이번에는 플러스라고 금액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얘는 대손 발생 탭은 매출세액하고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매출세액하고. 그러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대손 변제 탭에 대해서 볼게요. 이제 대손 변제 탭 위에는 대손 발생 탭이었고, 대손 변제 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4번에 27번 칸에 대해서, 얘는 매입세액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제되는 매입세액. 죄송해요. 27번이 아니라 47번. 자, 그럼 우리 부호 움직이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 어차피 해도 다 상대방이 한 거죠. 그럼 대손 발생이 아니라 이번에는 대손 변제 탭으로 가서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에 대손 변제라는 게, 죄송해요, 상대방 대손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채무에 대해서 발생하면 매입세액을 안 줬으니까 공제받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쓸 때에 부호를 마이너스로 110만 원을 쓰시고, 그러면 110분의 10이 계산되어서 마이너스로 10만 원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 써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여기에 47번 칸의 금액이 우리 그대로 마이너스로 10만 원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공제받으면 안 되니까 이번에 마이너스로 쓰면 똑같이 마이너스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부호가. 자, 우리가 채무인데 상대방이 대손당해서 안 줬으면 공제받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겠죠? 그럼 매입세액에서 빠져야 되잖아. 그 기준을 가지고 보시는 게 부가가치 신고서를 작성하는 개념 문제도 풀고, 이 문제는 여기에 써주면 반영되니까 부가가치 신고서 열어보고 틀렸으면 부호 바꾸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 신고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럼 대손 변제 탭에 가서 또 그대로 4월부터 6월에서 2020년 3월 2일 날 마이너스 110만 원이다라고 쓰고, 거래처 뭐 그대로 명성이고 상대방 파산했다 이렇게 쓰시고 나서 저장하신 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F12번 세로 블록이 아니오라고 하면 아래 47번에 그대로 마이너스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어제가 아니라 앞시간 월요일날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했던 거 들어와 있죠. 근데 이 금액이면 21만 5천 원이 공제돼야 되는데 얘 빼고 지금 14번에 11만 5,923원만 공제된다는 건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줄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당연히 반대로 우리가 대손금을 상환을 하면, 이게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채무에 대해서 나올 때, 그럼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는 이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플러스라고 쓰고, 그리고 여기 플러스로 세액이 나오게 하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47번 칸에 플러스 1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플러스 10만 원이다. 그럼 이 금액만큼 이제 상환했으니까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되죠. 상환했던 졌으니까. 그래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10만 원이 늘어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얘를 그냥 110만 원으로 변경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110만 원 써서 저장하고 얘가 10만 원 나오도록,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번엔 10만 원이 플러스로 바뀌어서 얘하고 합쳐져서 30만 원대가 공제된다라고 되죠. 자, 그럼 지금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확실히 느끼셔야 되는 건, 채권에 대해서 회수했을 때 대손 변제 탭에 가면 당연히 완전히 틀린 거예요. 서로가 다루는 탭마다 다루는 위치가 아예 다른 거죠. 지금 대손 발생 탭은 매출세액을 증감시키는 탭이고, 대손 변제 탭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증감시키는 탭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매출세액 매입세액이다라고 결정을 하고, 여기에서 매출세액을 대손 당하면 플러스라고 써서 부가신고서에서 빼고, 그걸 회수하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쓰고 매출세액 납부하기 위해서 부가신고서에 플러스로 넣을 거고, 그럼 대손 변제에서는 부호가 뒤집어져서 상대방이 대손 발생해서 공제 받으면 안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써서 부가지 신고서에 매입세액 공제 안 받겠다고 마이너스가 나오도록, 그럼 이걸 우리가 상환하게 되면 이제 또 공제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라고 쓰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플러스라고 나오도록, 이렇게 부호가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호는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이제 이 서식에 대해서 좀 보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는 확정 신고 시에만 하는 거예요. 확정 신고 시에만. 예정 신고 때는 대손세액 공제는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신고서 작성 기간은 그냥 확정 기간을 쓸 건데, 그런데 대손 내역을 쓸 때는 과세기간 거를 쓸 거예요. 과세기간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고 제가 4월부터 6월 위에 기간 썼는데 3월 딱 걸 쓴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쓴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기간은 4월부터 6월이라고 무조건 써야 돼요. 1월부터 6월이라고 쓰면 틀려요. 아예 부가신고서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져요. 그런데 여기 기간은 4월부터 6월, 10월부터 12월 쓰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은 1월부터 6월 과세기간께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7월부터 12월께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간을 입력하는데 3개월을 넘어가는 경우는 나중에 법인세 가서 1년치 과세표준 뽑을 때하고 조기 환급 때문에 1개월치를 쓸 때 말고는 3개월을 넘어가거나 줄어들 일은 절대 없어요. 6개월 쓴 적은 없을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쓰진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확정신고 때만 예를 할 건데, 그럼 대손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대손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대손세액 공제 요건에서 자, 첫 번째가 먼저 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우리가 공제 신청을 해야 돼요. 자, 과거에는 5년이었어요. 과거로 해봐야 작년까지 5년. 올해부터는 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으로 바뀌었어요. 채권 성립일이라는 건 물건 판날, 공급한 시기가 10년 이내에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10년인 거고, 5년이 10년 바뀐 거고. 자, 우리는 대손 사유 중에 뭐 파산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실종이라든지 회생 계획 인가라든지 민사집행법 혹은 우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소멸시효 완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딱 봐도 안 된다는 거 알겠죠? 대손 사유가 된다는 건. 그럼 여기에 또 추가로 부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수표, 어음, 그리고 외상 매출금. 우린 중소기업일 거거든. 중소기업은 외상 매출금도 돼요. 자, 그럼 6개월이 경과돼야 된다는 건 부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 경과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면 수표나 어음을 제시했는데 부도라고 지급 거절했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우리가 어음 넣어뒀는데 걔 부도 났어요 라고 연락을 받거나 그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가 돼야 된다는 것. 부도 난 과세기간에는 안 해주고 다음 과세기간에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데 그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날짜를 쓰실 때 자, 예를 들면 부도 발생일이 예를 들어 3월 2020년 3월 6일이다라고 볼게요. 3월 6일. 그러면 자, 우리가 쓸 때는 자, 이 날짜가 뭐가 되냐면 대손 기준일이 되는 거예요. 기준일.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신고는 이기 확정신고 때 될 건데 이때 대손 확정일을 쓸 건데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대손 확정일은 6개월 경과 다음 날을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2020년 우리가 6개월 지나면 9월 7일을 써줄 거예요. 확정신고 때에 우리 K랩 프로그램은 대손 기준일은 안 쓰고 대손 확정일만 써요. 그럼 대손 그 스마트 A는 대손 기준일 이 날짜를 쓰면 자동으로 이 날짜가 떠요. 근데 K랩은 대손 기준일을 안 쓰도록 되어 있어서 확정일이면 6개월 경과됐다는 건 봤죠? 그러면 내가 이 날짜를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날짜를. 이해가시죠? 6개월 다음 날이다.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하고 또 기억하실 게 우리 소액채권. 우리 그 외상 6개월 경과한 옛날 과거에는 20만 원이었죠. 지금은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 또 우리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의 사유가 돼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해 올랐어요. 지금 우리 교재 어딘가 법인세 할 때 보면 또 얘 똑같이 볼 건데 거기는 수정을 안 해뒀는데 30만 원 이하로 바뀌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우리 시험 때 체크해 볼 거는 첫 번째 이거 10년 된다.
그럼 2010년 이전 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외상 매출금 발생한 날이 우리가 재화를 인도한 날이 뭐 이런 날이 이거면 안 되는 거고,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금방 이해할 거고. 그럼 부도가 발생했다면 외상 매출금도 부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부도가 발생하면 6개월 경과됐는지, 이번 과세 기간에 신고하는 기간에 부도 발생했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30만 원 이하의 우리 소액 채권이 6개월 경과했다면 얘는 우리 대손세액 공제 신고된다는 거예요. 이 금액에 110분의 10이면 3만 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는 6개월 동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내용 증명 3방 날리면 돼요. 이게 그런 내용 전제 조건이고,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정리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게요. 자, 대손세액 공제 불가 채권을 빼내야 될 건데, 첫 번째가 저당권 설정 채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돈 못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거고, 그 다음 우리 금융 관련 우리 채권 있죠. 예를 들면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이런 것들. 금융은 면세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회계상의 대손은 맞는데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매출세액 안 내게 해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수금이 되나요? 미수금 되나요? 안 되나요? 방금 갸우뚱하신 분이 정답이에요. 그건 모르지. 그죠? 면세 재화의 미수금만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토지 등의 미수금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팔았을 때 세금양서 입력해봤잖아. 근데 그 매출세액 안 주면 차가 못 팔아서 억울한데 부가세 안 내게 해달라고 해야지. 그건 대손세액 공제되는 거예요. 그 미수금은. 근데 토지는 부가세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안 내게 해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넣지 말라는 거니까. 듣고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얘는 대손세액 공제인데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인데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잖아요. 얘 둘은. 그래서 여기에 자체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경과 기준을 가지고 같이 이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문제들 풀어볼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 자, 이제 보면 1번 일기 확정신고 기간 중 다음과 같이 대손금이 발생하였다.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그럼 첫 번째 송도 정비가 있어요. 2020년 3월 31일자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죠. 그런데 재화 공급일이 2009년 11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10년이 초과하게 됐죠. 그래서 이번 대손세액 공제 신고가 안 되겠네요. 얘는 입력하는 게 아니고. 그럼 지형재지는 2019년 11월 20일 날 부도가 발생한 어음이에요. 그럼 2020년 일기 확정이니까 6개월이 경과되었죠. 그런데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요. 저당권 설정하고 있는 채권은 돈 못 받을 일 없기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 대상이 아니고, 다음 공사 실업은 우리 2019년 10월 5일 부도가 발생한 거니까 이거는 6개월이 경과되었고 특별한 문제가 없죠. 그러면 공사 실업권은 대손세액 공제가 될 거고, 향기상사는 2020년 4월 1일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의 미수금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사업용 자산이 토지의 매각대금이래요. 그럼 토지는 면세제하니까 부가가치세가 없죠. 그럼 여기에서 되는 거는 공사실업과 하나만 있네요. 그럼 일기 확정신고 기간이 자 날짜 4월부터 6월로 하고, 우리 아니오라고 하면 깨끗하게 지워져 있을 거니까 여기에
공사 실업과 대손 확정일은 2020년 6개월이 경과했으면 4월이고, 그리고 다음 날이 6일 날짜로 써주시고, 자, 그리고 대손 금액은 82만 5천 원이다라고 쓰면 7만 5천 원이 나오게 되고, 자, 다음 F2번 눌러서 거래처 공사 실업 대손 사유는 부도 6개월 경과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고, 자, 우리 아래 답안지에 보면 4월 5일 적혀 있는데 4월 6일로 쓰셔야 돼요. 다음 날짜로. 자,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이대로 열려 있으신 분은 새로 그냥 불러오기 F12번 누르면 7만 5천 원이 대손 당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양가로 1번 문제는 처리되었고, 두 번째 6월 25일 정기 회계연도 중 대손 처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처리하였던 경수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71만 5천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제1기 확정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번엔 외상매출금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하게 된 거죠. 그럼 대손 발생 탭에서 마이너스로 써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 칸에다가 똑같이 대손 발생 탭에서 회수한 날짜 2020년 6월 25일 날 마이너스 71만 5천 원이라고 쓰고, 거래처는 경수산업, 그리고 우리 대손금 회수했다. 대손채권 회수다. 의미 통하게만 써주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을 하시면 부가세 신고서에는 얘들이 순액으로 플러스 10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만 원으로 바뀌어져 있겠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새로 고침하시면 마이너스 만 원으로 방금 이제 회수했으니까 내야 될 거 그 6만 5천 원 빼고 만 원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우리 기본 예제 문제는 이렇게만 있는데 우리 기출 문제도 좀 보도록 합시다. 기출 문제는 629페이지, 662페이지, 713페이지인데 단순하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입력만 하는 거는 우리 입력은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거 판정만 같이 맞춰서 해볼게요. 자, 그럼 629페이지로 가서 이번 문제예요.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번엔 1기 확정기간이네요. 자, 며칠 전의 주식회사 홍콩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받으러옴 1320만 원을 대손 처리하였다. 부도 발생일은 2020년 4월 10일. 이것 때문에 이번 과세기간에 발생했죠. 그죠? 그럼 다음 과세기간에 공제받아야 되겠네요. 그럼 얘는 안 되고 2020년 5월 24일에 주식회사 대만의 외상매출금 726만 원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발생일은 2017년 5월 24일. 얘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 공제가 되는 거죠.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자, 다음 주식회사 오만의 외상매출금 2640만 원은 채무자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색 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 파산 채권으로 2020년 6월 3일에 확정되었다. 당초 공급일 2017년 11월 8일.
뭐 이번에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죠. 그러면 우리 회생으로 해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대손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 두 개만 플러스로 써주면 되겠죠. 이런 문제 나와도 우리 할 수 있겠죠. 다음 662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문제 볼게요. 1번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2020년도 제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매출 채권의 대손 발생 내역인데 2016년 11월 1일 날 외상매출금이고 2020년 12월 15일 소멸시효 완성됐대요. 그럼 얘는 문제없이 대손세액 공제신고가 되겠네요. 특별한 문제 없고 2019년 10월 2일 날 공급했는데 받을 어음이고 부도 발생일이 2020년 1월 6일이래요. 근데 이번엔 2기 확정 신고니까 6개월 경과가 되었죠. 그래서 얘도 문제없이 대손세액 공제가 될 거고, 자, 다음 2019년 11월 7일 날 대한무역은 외상매출금이고 이건 부도 발생일이 2기 확정 기간이네요. 그래서 얘는 안 될 거고, 다음 2019년 12월 20일 날 외상매출금이고 2020년 10월 3일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대요. 그러면 자, 얘는 지금 실종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얘도 문제 없으니까 얘도 되고, 저한테 제가 시험 보는데 이거 나왔으면 얘 안 된다라고 해서 이의제기 신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실종이라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실종은 그냥 얘 연락 두절됐다고 해서 실종이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줘야 되겠죠. 자, 다음 2번은 대손된 매출채권 회수 내역이 있네요. 이번에 채권이니까 그대로 대손 발생 탭에서 11월 13일 날 110만 원 회수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마이너스 110만 원이라고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 써주면 되겠죠. 대손 발생 탭에 이렇게만 4개를 써주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는 이단 문제도 나오지 않고 그냥 부속 서류 문제만 넣어서 5점이나 주는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왔었네요. 점수가 많이 줬었네요. 자, 다음 713페이지로 가서 (713페이지) 자,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2020년도 제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매출채권 대손 발생 내역에 2019년 10월 29일 내일산업 받을 어음이 부도 발생일이 3월 16일 2기 확정이니까 얘는 문제없이 대손세액 공제되고 2019년 11월 10일 날 미래컴즈 외상매출금이고 파산법에 의한 파산, 얘도 별 문제가 없죠. 그냥 파산이고 2019년 12월 13일 날 현실건설 외상매출금 부도 발생일이 10월 23일 이번 확정신고 기간이네요. 그래서 얘는 안 될 거고, 왜 안 잡혀? 얘는 안 되고, 대손된 매출 채권의 회수, 채권에서 한 거니까 대손 발생 탭에 마이너스라고 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기에 대손 처리되었던 공간 라인에 대한 매출 채권 1320만 원을 회수하였다. 마이너스로 1320만 원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나오는 스타일이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그 법인세 서식에서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지금 이 서식하고
이제 좀 섞어가면서 두 중 한 개를 내려는 성향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은 엄청 좋아해서 한 해 차이 얘도 나오고 대손 충당금이 대손 굴절금에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대손 자체를 문제 내는 사람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367페이지로 돌아가서